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거의 기존에 말씀드렸던 지수 그대로 움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했죠. 역시 수급은 거의 과학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그룹이 항체 치료제 쪽으로 해서 코로나를 이제 이겨냈다. 특히 변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전일 반등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것은 해줬습니다. 21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일단은 26,300포인트를 넘어서 요 갭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 요 구간을 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27,000포인트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은 마무리가 된다. 여기 안착해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 주면은 그런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홍콩 보안법 문제 등등 이제 우려감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크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정도 이슈 나온 정도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 정도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나스닥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던가 아니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이슈 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강한 것처럼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코로나 이전 지수 이미 넘어가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흐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려감 그리고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이제 부양책이라던가 치료제 개발 등등 그리고 경제에 대한 우려감 등등 이런 부분이 계속 사이클이 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에서 라가르도 총재가 이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런 부분을 시사했고 미국의 이제 뉴욕 연은 쪽에서 이제 긴급 대출 쪽이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안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이슈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시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왜? 이슈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인데 2175포인트 전후 정도가 될 것이고 만약 여기를 돌파 시도가 나오더라도 안착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따져서 해당 구간의 저항 말씀드린 거였고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선물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코스피 종합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 상위 200 종목 우량 종목을 지수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 287.5 구간, 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으니 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잘 보시면은 287.25 정확하게 287.5 요 구간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동향에서 해당 보시면은 287.5 요 구간에 이제 좀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해서 매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청산해 주거나 하면은 위쪽으로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오는데 완벽하게 청산이 나와야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어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2200포인트 위쪽 최대 2200 한 5, 6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 돌파 시도가 나와도 안착되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밀리거나 근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장중에 굉장히 뭐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청산이 나오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287.5 아래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수급이 미래다. 그리고 수급이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포지션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도 기관도 영향력은 당연히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큰 손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외국인들이 잡고 기관들은 만기 때 마감 정도에만 약간의 관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이제 7월 만기일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변동성을 줄이면서 뭐 평범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1선 위쪽에서 마무리를 했고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변동성 없이 이번 주에는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기일 이유가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수급 동향은 뭐 양호합니다. 기존에 선물 매수를 워낙 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월 만기 이후부터 선물 매수량이 굉장하다. 10만 계약을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만 보면은 11만 7천 계약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 선물 수급은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에서 최근에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은 뭐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약간의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펀드를 환매하거나 계속 그 증권사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기관도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기관 매도 정도 나와 있고 그 금액이 개인 투자금에 이제 뭐 합류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죠. 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는 수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크게 매도세를 늘리지 않았고 뭐 연기금도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수한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뭐 양호한 흐름. 선물은 외국인들이 역시나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 풋옵션 동향 보면은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콜 옵션 상승, 요 상승 포지션에 매수가 들어온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작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뭐 자연스러운 거죠. 아직 조정 안 끝났잖아요. 2220에서 30 요 구간을 2230까지 넘어가면은 요 2230포인트 넘어가면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밀리면 안 되죠.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죠. 요 안착되는 게 확인되거나 아니면 한 차례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확인되면은 자연스럽게 수급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뭐 오늘 수급이 뭐 굉장히 강세 수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뭐요 21선 정도만 2130포인트 부근에 있는 요 21선 정도만 유지를 잘 해주면은 언제든지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시간의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당장은 없다. 돌바락제만 피하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뭐 나스닥 못지않게 우리나라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기간 조정을 마치고 코스닥은 이미 벌써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도 조금 무거워서 그러지 따라갈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 다우처럼 이제 조정을 뭐 강하게 받은 상황도 아니고 다우는 저 아래에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주가를 다 회복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코스피도 그러면은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좋고 코스닥은 새로운 시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750포인트를 넘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고 베팅을 하는 모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좀 조절을 좀 하긴 했지만 뭐 역시나 뭐 코스닥 쪽이 강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흐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증시 지수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살아나면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살짝 꺾이기 시작해야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한 다음에 치고 달리려면 요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래쪽으로 가다가 횡보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못 간 이유는 뭐 단순해요. 그냥 옵션 만기일이라서 삼성전자를 눌러놓으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ELW 같은 경우 뭐 매매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개별 종목들도 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눌러놓는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못 간 만큼 최근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죠. 오늘 못 간 만큼 추후에 그 부분은 다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삼성전자는 개별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급등이 엄청나게 나와서 날아가거나 하는 이런 뭐 빠른 움직임을 원하시는 것은 뭐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밑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가시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해서 좀 이 돈이 좀 없다 생각하고 좀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묻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이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보면 조금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종목보다는 압도적으로 소부장 쪽이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뭐 종목들로 확인이 되고 있죠.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보고 가야겠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셀트리온에서 이제 뭐 항체 치료제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기존부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쪽을 무력화하는 이제 중화능력 쪽을 갖췄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변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확인된 변종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기존에 있던 코로나19보다 변종 바이러스에서 10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인체 실험은 안 들어왔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실험 임상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인체 실험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16일에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500만 명분 정도를 뭐 양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 이렇게 뭐 유행하는 게 유지되면은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아직 뭐 메르스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 메르스도 완전 박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치료제도 아직 개발 중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 조치가 돼야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제 뭐 피할 수 있으니까 완화 조치가 돼서 좀 진정세로 들어가고 미국이 좀 진정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 셀트리온은 이 코로나 외에도 기존의 유럽 쪽으로 해서는 이제 램시마 SC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트룩시마와 그리고 허주마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유럽의 램시마 SC, 미국에선 트룩시마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룩시마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쟁 약물들이 아직까지는 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허주마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룩시마만큼은 좀 아닐 수 있다. 대신 워낙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뭐 퍼스트 무브, 글로벌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뭐 이 업계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할 수는 있겠죠. 점유율 1위 정도가 나온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허주마 같은 경우는 트룩시마처럼 뭐 나홀로 진출을 해서 시장 선점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눠 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주마도 잘 되면 좋겠지만 기대감이 트룩시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램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보험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제 선호의약품 등재되면서 점유율이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최소한 해줄 것만 해주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램시마 쪽도. 그래서 셀트리온은 2020년이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 2019년은 좀 힘들다라고 작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이렇게 점유율로도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벌써 뭐 2.5배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무거운 주식이, 시총상위 주식이.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올해 뭐 이 정도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뭐 대장 쪽이 좀 뭐 괜찮았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는 좀 약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카카오도.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택트 관련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오면은 이제 한 차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도 메이스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굉장히 강인데 오늘 17,800원 여기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딱 걸쳐놨어요. 만약에 여기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슈팅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쉬어갈 수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19,800원 정도까지는 되겠죠. 만약에 요 19,800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2만원 넘어가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미 슈팅 구간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뭐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건데 꺾이는 기준에 명확하게 세워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전기차 쪽으로 해서도 뭐 꾸준히 좋죠. 뭐 LG화학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뭐 가장 기술력이 좋은 업체인데 우리나라 업체고, 저는 삼성 SDI가 점유율 확대나 이런 부분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건 좋지만 작년에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만 기술력으로 치면은, 그리고 업계 점유율, 그리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LG화학이 결론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성 SDI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LG화학 쪽을 선호합니다라고 했는데, LG화학도 올해 저점부터 해서 이미 2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를 잘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것보다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21선 유지해주면 지금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을 받아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그때까지 뭐 보유하시면 되겠죠. 목표가를 무작정 설정하기보다는 21선 이탈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조정 마무리 후에 다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예 장기적으로 묻어놓으신 분들은 그냥 뭐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굳이 그렇게 매매 안 하고 봐도.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까지도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요 78,000원 요 구간을 잘 돌파해서 거래량까지 잘 실어서 유지만 잘해주면은 조금 더 뭐 볼만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78,000원, 98,000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뭐 기존 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단숨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런 거 좋아하시죠? 급등했다가 쭉 내려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잘못 매수하면은 순식간에 계좌가 뭐 50포인트 손실 나는 거, 30포인트는 기본이고 50포인트 손실 나는 것도 일도 아니죠. 그러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좋은 종목들 밑에서 잘 잡아서 이렇게 쭉 끌고 가면 추세 매매하면 참 좋잖아요. 편안하게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뭐 투자 방법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은 뭐 어렵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뭐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종목의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앞으로 차별화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별적인 종목이 이렇게 선별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고 기존에 많이 올라온 종목 추격 매수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하고 그리고 주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좋은 종목, 이 선별된 종목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알아서 올라가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은.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 종목 오늘 안 올랐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어, 좋은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동안도 안 올랐는데 지금도 안 올라간다? 그럼 그건 소외주예요. 소외주 같은 경우는 뭐 정리하는 게 맞겠죠. 이 소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구간이 있고 지금 현재 구간까지 봤을 때 한 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 이런 종목들이 소외주예요.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죠. 다 회복하면 제일 좋은 거고 다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이상 정도는 한번 회복했다가 쉬던지 해야지 뭐 추후에 뒤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기존 추세도 하락 추세였는데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회복도 잘 안 된다.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계좌가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수익 저하되는 거 어렵지 않고 현재 수익권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고 제가 볼 때는 종목들만 잘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대신 종목 한번 잘못 골라놓으면은 그리고 소외주 안 버리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수차례 반복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유동성 장세 겪어보신 분들만 안다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 12년 이상 하신 분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만 그 정도 구력이 되는 사람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키워드 말씀드렸죠. 검색해 보시라고. 유동성 장세 때 뭐 70준이 전차 군단이니 아니면 차화정이니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라고. 아니면 벤버냉키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당시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유동성 장세 때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반등 구간에서는 전 종목이 다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왔느냐 아니면 조금 올라왔느냐 차이다. 전 종목 다 올라온다. 반등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반등 구간은 끝났다. 반등이 끝나면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아니면 올라온 척하다 다시 내려가거나 하고 좋은 종목들 가는 종목들 얘네만 올라간다.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치사한 차별화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종목을 선별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종목들 잘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서 이번 시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